남북통합문화센터 평화통이 열린 강좌, 이제 3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홍지석 교수님과 함께 남북한 어린이 미술 교육의 특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3부와 4부를 함께 해주실 또 새로운 패널 두 분이 나오셔서 먼저 인사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시나리오를 공부하고 있는 유혜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는 최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두 분과 함께 교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 텐데 3부에서는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북한 어린이 미술 테라피가 있을까? 되게 궁금한 주제인데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미술을 왜 하냐, 미술이 인간에게 왜 필요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미술이 인간의 아픈 마음을 이제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래서 어떻든 현실을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미술의 어떤 심리적 효과 또는 이제 그런 걸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널리 인정받고 있죠. 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테라피 치료하려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분도 많고 그림을 통해서 이제 아픈 마음을 어떻게든 이제 위로하고 그다음에 극복해보려고 애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이런 그 미술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북한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것의 목적은 테라피, 치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제 미술을 통해서 특히 아동 미술뿐만 아니라 미술 일반이 인민과 아동의 이제 교양,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식, 이제 이런 것들을 얻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럼으로써 굉장히 자기네들의 어떤 현실을 더 나은 미래로 가져가게 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을, 이렇게 어떤 마음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그런 효과, 설득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 미술도 북한에서는 프로파간다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그래서 약간 북한에서도 그러니까 연령별 심리, 아이들의 이제 그러니까 심리 발전 단계 같은 것들을 설정해 놓고 그 각각의 단계에 걸맞는 미술 형태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령 전 어린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아이들은 아직 이제 심리 구조가 단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식 능력이 아직 이렇게 낮은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복잡한 거 전달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 다음에 사물의 본질적 특성만은 이제 다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걸로 만족한다라는 거죠. 이때 이 미술은 좀 굉장히 추상도가 높다랄까? 이렇게 예를 들면 비본질적인 걸 딱 도려내고 본질만 탁탁 단순하게 정돈 전달해주는 그런 게 강조가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또 소학교 가면 이제 소학교 가면 애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심리 구조가 좀 갖춰지고 또 호기심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호기심에 그 충만해 있는 어린아이들한테 호소하려면 여러 가지 도구를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 아동 미술 담론이 제일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또 딱 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가 복잡하고 그리고 매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매일 달라지는 아이들의 심리에 맞춰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과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상이라든가 의인화, 뭐 상징,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많이 씁니다. 이 시기 단계의 아이들한테는요.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되면 그 운동감, 어떤 변화무쌍한 것들, 아이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걸 원하고, 그런 호소에 어떻게 응해줄 것인가, 이런 거를 가장 많이 강구하는 나이대가 이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가서 중학교 낮은 단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초급 중학교 뭐 이런 낮은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좀 그 소학교 시절의 어린 아이들보다는 좀 뭐랄까 좀 더 세상에 대한 이치를 조금 철이 들었다랄까요? 이거 철이 들었다고 말하기엔 뭐하지만 아무튼 좀 더 아이들이 성장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좀 더 뭐랄까 그 어떤 실화적인 내용을 담은 거, 좀 더 현실적인 그런 거,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거,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는 약간 그렇게 과학적이고 과학 환상적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세상에 대한 어떤 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어린아이의 성장 단계를 되게 보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이런 거지만 대체로 북한에서는 이제 이런 아이들의 발전 단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다양하다기보다는 좀 더 약간 그러니까 일원화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아동 미술 교육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단순 명료한 단계에서 좀 복잡한 현실에 적응하는 그런 미술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좀 더 아주 어린아이 시절에는 추상도가 높은 미술이었다고 하면 점차 이제 뭐랄까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미술로 이행하는 게 이제 북한 아동들이고 그 각각의 심리 단계에 맞춰서 미술을 맞춤형으로 이제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한테 어떤 환상과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뭐 의인화도 쓰고 상징도 쓰고 이제 이런 거 할 때요. 근데 그런 거 한다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걸 예술가가 투사한다거나 이런 거 완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관적인,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북한 미술에서 이건 아동과도 마찬가지고 북한 미술 전체에서 그런 건데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게 뭔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 이건 완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애매한 거 싫어해요. 애매한 거 싫어하고 이것도 아닌 거 저것도 아닌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또 헷갈리게 하는 거 그리고 추상적인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주 학령전 아이들한테는 추상적인 것까지도 이제 용인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이들이 아직 단순하니까 그런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아주 명확한 거 선명한 거 이런 거를 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헷갈리는 거.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이제 이 전체 주제가 북한 아동 미술과 뭐 한국의 아동 미술의 차이일 것인데 한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애매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인 거 이런 단계에서 그런 질문을 유도하고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좀 추구를 하는 경향이 강하죠. 물론 뭐 그렇죠. 그게 이제 창의성인 거고 그래서 약간은 이제 그게 그런 지점에서 북한 아동 미술과 한국의 남한의 아동 미술이 좀 갈리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남한의 아동 미술과 북한의 아동 미술 전체가 아이들의 심리 단계에 되게 주목하고 있고 다만 그 견해가 다른 거죠. 다른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의 그림을 이렇게 예를 들면 교육한다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 공통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차후에 이제 남북 아동 미술 관련해서 교류가 있다고 하면 이런 지점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북한에서 의인화, 환상, 상징, 과장 이제 이런 걸 쓴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랑 뭐 다 쓰는 언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특히 환상 수법은 이제 현실에선 찾아볼 수 없는 신기하고 기이한 현상을 그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전달하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근데 이제 환상을 넣는다고요. 특히 이제 이런 점들은 되게 아까 전에 의인화, 이제 그런 환상 이제 이런 걸 쓸 때 의인화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약간 예를 들면 뭐랄까 동물이나 아니면 사물한테 인간적 속성을 부여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렇다고 동물의 몸에 사람 얼굴을 그린다거나 이런 건 안 해요. 이게 원래 서양에서는 이게 그로테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류가 다른 거를 이렇게 왜 서양에서도 괴물은 사람의 머리를 하고 몸은 뭐 짐승의 머리를 한다거나 이런 게 그로테스크한 거거든요. 갑자기 맥락이 다른 것들을 이어붙여서 환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서양에서는 굉장히 많이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든 그래서 괴물 만들고 그리고 괴물이 막 아이들이 신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북한에서는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로테스크는 그러니까 엉뚱한 거, 뭐 짐승적인 것과 사람적인 걸 결합해서 제3의 짐승도 아니고 사람 같은 거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이걸 서양에서는 그로테스크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거는 아름다움에 관계된 얘기가 아니고 추에 관계된 얘기이고 북한에서는 추한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죽음, 뭐 병, 이제 이런 것들이 북한 문화 예술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피 튀기고 이런 것도 다뤄지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어떤 굉장히 표준적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하고 그런 표준적인 거에 사람들을 맞추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것이 아마 남북한 미술의 큰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아동 장르가 환상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서 그 환상이 이제 우리의 이제 아동물이나 문화예술에 등장하는 환상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섬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6살, 7살 때쯤에 미술 학원 같은 거를 다녔었는데 북한의 이제 아동들
미술은 모든 아동들이 다 뭔가 미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이제 보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여기 남한에서는 그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 따로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림은 예를 들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것을 모시긴 하지만, 이게 원래 북한도 사회주의 체제 아닙니까?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는 모든 걸 인민의 소유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개인의, 위대한 개인의 게 아니라 인민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술 교육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술 교육도 뭐랄까, 전문가들의 것이 아니라 몇몇 위대한 천재와 이런 개인들의 게 아니라 인민의 것.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민의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술 교육이라든가 음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인민들이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든 어떻든 예술에 자기의 특기나 장기를 하나씩은 갖게, 그게 이제 이 체제 이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예술을 인민의 소유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음악 교육도 그렇고 미술 교육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재료도 문제고. 근데 그거는 이제 체제가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 이를테면 원활하게 이게 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북한 체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어렵다 보니,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체제가 원래 추구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원래 취지했던 대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얘기하려는 바가, 그림을 통해 이야기하려는 바가 뭔지 같이 얘기해보고, 이것이 적절한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일종의 어떤 집단의 어떤 의견들을 모아서 이제 토론하는 것이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어떤 획일적인 어떤 견해들, 답을 정해놓고 몰고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위기, 이제 미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환상, 북한에도 이제 환상, 아동화에서는 환상이 이제 적용이 된다 하셨는데, 제가 환상을 생각했을 때 해리포터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마법으로 뭐 모든 걸 뭐 하고 날아다니고 빗자루를 타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이런 정도의 환상은 북한에서는 뭐 허용이 되지 않는 건지, 북한에서 말하는 환상의 약간 수준이랄까?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소년장소 이야기를 네. 들었는데, 거기서 날아다니는 사람 등장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근데 이제 무슨 해리포터는 매직이지 않습니까? 네네. 마술사인 건데 네. 그런 게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힘으로 어느 정도 그죠? 가는 네.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거에다가 또는 아니면 막 신비의 영역에다 그 원인을 돌리는 거 안 좋아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사회의 어떤 법칙,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합법적인 사회의 어떤 논리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운이되는 그런 환상인 거고, 이 환상은 다시 현실로 소급이 돼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환상이 이를테면 좋은 세계 갔다 왔어,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환상이 허용되는 건 현실을 극복하고 지금 현실을 더 넘어서 그 어나더 월드, 그러니까 이를테면 더 밝은 미래지향적 꿈을 얻기 위한 도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 자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죠. 또는 아까 그로테스크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기이한 결합을 통해서 신기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런 거, 공포심 일으키고 이런 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북한 미술의,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 미술은 어떻게 보면 아동 미술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예를 들면 밝고,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밝고 맑고 아름답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 미술 중에서 가장 금욕적인 미술이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은 좀 뭐랄까, 건전하지 않은 거, 굉장히 이제 미술에서 그런 것들이고, 아이들한테도 환상이 된다고 얘기해놓고 환상은 여기까지 이런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북한에서 아동 미술의 미술가들이 아동 미술을 그리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환상 여기까지라는 그 선을 미술가들도 헷갈리고 이제 잘못 그리면 이제 공격받기 쉽기 때문에. 네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쭉 듣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되게 이렇게 예쁜 것만 보여주고, 애들이니까 이렇게 환상이라기보다도 조금 무섭고 공포스러운 거를 안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아이들한테 그 더 좋은 영향을 줄지, 아니면은 조금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더 좋은,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거 좀 개인적인 의견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가치를 들어서 이 북한 체제는 이래서
잘못돼가고 있어. 이거는 엉터리야. 이제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가 아동 미술을 어떻게 논리를 만들어 놨고 어떻게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미술 교육하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앞장세워서 이제 이를테면 얘네는 뭐 미술을 통해서 아이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데올로기로 세뇌시키고 있네라고 이렇게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더 약간 어떤 그런 도덕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게 뭐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산찬히 들여다보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들은 이런 거구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일인 거고 최대한 그래도 이렇게 대화의 코드를 잡으려면 최대한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지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거 있죠. 뭐 지금도 15금 이런 거 정해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한 거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 면들이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적당히 여기까지 하는 선 같은 게 있는 거고 그런 지점에서 이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다양하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무조건 다 보여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인데 그거를 북한 체제는 훨씬 더 뭐랄까 더 엄격하게 아이들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북한 어린이 미술에 테라피가 있을까?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 또 재밌게 말씀을 잘 들어봤고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나요? 네, 그러면 3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4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